안녕하세요. 저는 남이 피땀 흘려 얻은 재산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거머리들을 시원하게 내쳐버린 40대 여자입니다. 평소에 유튜브 사연을 들으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걸 알고 있긴 했지만 제가 직접 그런 일을 겪으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들으시면서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얘기해 볼 테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지방 소도시에서 살았어요. 저희 엄만 동네에서 순대 장사를 하셨는데 순대가 메인이고 김밥이랑 오뎅 같은 것도 파셨죠. 나름 손님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정신없이 일하셨는데 급하게 일을 하느라 순대 찌는 솥에 팔목이 데이실 때도 있었죠. 그런데 저희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와중에도 저희 아빠는 항상 이해할 수 없는 행동만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직장도 안 다니면서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선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기만 했죠. 야, 돈 좀 내놔. 오늘 순대 팔아서 번 돈 있을 거 아니야. 술값으로 쓰게 좀 내놓으라니까. 내가 돈이 어딨어. 나 당신한테 줄 돈 한 푼도 없어. 거짓말하지 마. 오늘 순대집에 손님 많은 거 내가 다 봤거든. 당신 주머니에 돈 숨겨놨지? 내가 뒤져서 나오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어? 아빤 엄마의 옷을 함부로 뒤져선 1,000원 한 장도 안 남기고 다 뺏어가시더라고요.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발버둥을 쳐봤자 힘으로 이길 수가 없었어요. 저랑 여동생이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아빠한테 대들었다가 맞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녁에 엄마랑 같이 슈퍼에 가고 있었는데 아빠가 술에 취해선 어떤 젊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황인지 몰랐던 전 아빠한테 달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 언니 누구예요? 누군데 아빠랑 그렇게 친하게 붙어 다녀요? 누군지 네가 알아서 뭐하게? 신경 쓰지 말고 엄마랑 집에 가서 조용히 있어. 저희 엄만 놀라서 달려오시더니 마치 흉한 것이라도 본 듯 두 손으로 제 눈을 가리시더군요. 그러더니 아빠한테 엄청 화를 내셨어요. 당신 미쳤어? 이젠 동네 창피한 줄도 모르고 대놓고 이러고 다니는구나. 창피하게 뭐가 창피해. 괜히 기분 잡치게 하지 말고 고은이 데리고 집에나 들어가. 뭐니 옆에 내가 오밤중에 밖에 돌아다니고 난리야. 그땐 제가 너무 어려서 몰랐지만 나중엔 아빠가 대놓고 술집 여자들과 어울리고 다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최악의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아빠가 엄마네 순대집까지 와선 손님들 다 있는 데서 돈 달라며 깽판을 친 적이 있었어요. 손님들이 말려도 듣질 않고 결국엔 가게에 있는 돈을 다 빼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희 엄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당하고 산 세월이 정말 힘드셨을 텐데도 오히려 엄만 울면서 저희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고은아, 지은아, 엄마가 미안하다. 너희들을 아빠 없는 애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구나. 엄마, 난 그냥 아빠 없이 우리 셋이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 이제 아빠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끼리 잘 살아봐요. 네? 그렇게 저는 16살 때부터 지긋지긋한 아빠와 더 이상 안 보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 엄만 아빠 이혼한 후에도 저랑 여동생을 키우기 위해 정말 힘들게 일하셨어요. 덕분에 저랑 여동생은 대학을 졸업해 평범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30대 중반에 마음이 잘 맞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저희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는데 저랑 평소에 업무 때문에 통화도 많이 하고 미팅도 가끔 했던 사람이었어요. 업무적으로 자주 마주치다 보니 친해져서 가끔 연락도 하고 밥도 먹고 하다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성격이 참 다정했는데 무엇보다도 가족에 대한 정이 참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고은아, 난 아직도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더라.
나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식당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나랑 누나를 키우셨거든. 우리 아버지도 공장에서 일하셨는데 손발에 굳은 살이 얼마나 많으셨는지 몰라. 아휴, 오빠네 부모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나 보네. 우리 엄마도 아빠랑 이혼하고 나서 나랑 여동생 키우시느라 고생 엄청 많이 하셨거든. 저는 가족 얘기를 하는 남자친구를 볼 때마다 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자친구와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가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결혼하고 나서 저희 엄마한테 엄청 잘하더라고요. 평소에도 저희 엄마한테 아들처럼 살갑게 잘하고 하루는 주말에 저희 엄마네 순댓집에 가서 일을 도와드린 적도 있었어요. 어머님, 뜨거우실 텐데 순대는 제가 썰겠습니다. 아이고, 빨리빨리 나가야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차라리 나. 그러지 말고 저쪽에 서빙하는 거나 좀 도와주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봐서 서빙 하나는 자신 있거든요. 남편이 엄청 적극적으로 도와주니까 저희 엄마가 엄청 고마워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이 우울한 표정을 하고선 계속 잠을 설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오늘 장모님 가게에서 일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젊었을 때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는지 알겠더라고. 그래도 장모님은 사장님이시지만 우리 어머니는 직원이었잖아. 그럼 일하면서 사장님한테 구박도 받고 눈치도 많이 받으셨을 거 아니야. 그런데 남편이 그날 느낀 게 많았는지 다음번에 시댁에 갈 때 바리바리 선물을 사가지고 가더군요. 어머니, 이건 한우고요. 푹 고아 드시라고 도가니랑 사골도 사왔어요. 어머니 젊었을 적에 우리 키우시느라 엄청 고생 많으셨잖아요. 요즘에 맨날 무릎도 안 좋다고 하시는데 이거라도 든든하게 드셔보세요. 아이고,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네. 그래, 우리 아들이 사다 준 거니까 내가 아끼지 않고 잘 챙겨 먹으마.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희 부부보다 훨씬 먼저 결혼한 시누이가 남편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야, 우리 엄만 진짜 좋겠다. 요즘 세상에 저런 아들이 어딨어. 그러자 이번엔 옆에 있던 시매부가 시누이한테 한마디 하더군요. 당신도 사치만 하지 말고 처남처럼 어머님 아버님한테 좀 잘해드려. 누나라는 사람이 동생 보고 배우는 것도 없어? 내가 무슨 사치를 부렸다고 그래? 그리고 사람이 너무 아껴서도 궁상 맞다고 욕먹는 거 몰라? 사실 결혼 초기부터 시누이가 사치가 좀 심하다는 게 느껴지긴 했어요. 맨날 비싼 옷에 비싼 가방을 들고 다니고 툭하면 뭐 샀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부부 사이 일이니까 제가 굳이 상관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시댁 식구들과 식사를 마쳤는데 시부가 다 같이 고스톱을 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운이 좋았는지 제가 계속 연속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싸! 아버님은 피박이시고 어머님은 피박이 광박이에요. 저 아까 흔들었으니까 2배인 거 아시죠? 거기다가 쓰리고까지 했으니까 따따블입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고스톱 도사네, 도사야. 자, 이긴 사람한테 줄 건 줘야지. 그런데 시부모님이 저한테 주신 돈을 갑자기 남편이 낚아채더니 도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쳐다보니까 남편이 이러더군요. 여보, 이건 그냥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 돌려드리자. 여러 번 이겼으니까 기분이 충분히 낸 거잖아.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괜히 그 돈을 받으면 치사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돌려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시부모님이랑 시누이가 남편 보고 효자라면서 엄청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진 남편이 되게 어른스럽고 가족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아 좋게 느꼈어요. 그래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땐 가족을 생각하는 남편의 행동이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될 때도 있었어요. 하루는 저희 엄마가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반찬 여러 가지를 해서 갖다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퇴근하고 온 남편이 그걸 맛있게 먹더니 갑자기 또 울적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더니 젓가락을 딱 내려놓고 이러더라고요. 나 어릴 땐 형편이 별로 안 좋아서 이런 좋은 반찬도 잘 못 먹었었는데 어쩌다가 고기 반찬이 생겨도 우리 어머니가 나랑 누나한테 반찬을 양보해 주시느라 맨날 나물만 드셨거든. 그래서 말인데 여보, 이 갈비찜이랑 반찬들 나 우리 어머니 갖다 드릴래. 그냥 이대로 뚜껑 닫아놓고 내일 내가 갖다 드리던지 하면 되잖아. 뭐? 아니, 이거 우리 엄마가 우리 먹으라고 해주신 거잖아. 엄마가 이거 만드느라 새벽부터 시장 가서 재료 사고 손질하고 다 하셨다는데 이렇게 한 입 먹고 어머니 갖다 드리면 우리 엄마가 서운해하시지 않을까? 그러지 말고 이건 엄마가 우리 주신다고 고생해서 만드신 거니까 그냥 우리가 먹자. 대신 내가 갈비찜이랑 반찬 새로 해서 어머님한테 갖다 드릴게. 물론 시모를 챙기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반찬들을 그대로 시모한테 갖다 드리기엔 저희 엄마의 정성이 무시되는 기분이라서 싫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냥 아예 재료를 새로 사다가 반찬을 똑같이 만들어 시부모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서로 기분 안 나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시누이도 너무 챙겼다는 거예요. 하루는 퇴근하고 온 남편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여보, 혹시 모아둔 돈 좀 없어? 아니, 우리 누나가 이번에 인터넷 쇼핑몰을 개업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뭐? 3천만 원? 아휴, 우리도 애 둘 키우느라 나가는 돈이 많은데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빌려드려. 그래도 우리 누나가 새로 해보겠다는데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돼? 누나가 하는 쇼핑몰 잘 되면 이자까지 많이 쳐서 돌려준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도 안 돼. 그리고 심애부님이 돈 잘 버시는데 왜 우리 보고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야? 결혼도 우리보다 몇 년 일찍 하셨으니까 모아놓은 돈도 더 많으실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내가 매형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대. 우리 누나가 원래 좀 씀씀이가 큰 편이잖아. 매형 이름으로 대출받은 것도 많아서 더 돈 끌어올 때도 없다고 하더라고. 저는 모아놓은 돈도 없이 가족한테 돈을 빌려서 인터넷 쇼핑몰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평소에 열심히 살던 사람도 아니고 맨날 사치만 하던 사람이라 더 못 믿어서 못 빌려주겠더군요. 그러자 결국 시누이가 시부모님한테 돈을 받아가지고선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하루는 시댁에 갔는데 시누이가 저한테 쇼핑몰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올케, 이 사진 진짜 죽이지 않아? 내가 이 사진 건지려고 발리까지 가서 사진 찍은 거야. 풍경이 예쁘니까 이 옷까지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지? 이런 게 다 사업 전략이라는 거야. 어머, 무슨 쇼핑몰 사진 찍으려고 외국까지 가요? 그냥 깔끔한 스튜디오에서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에이, 올케가 뭘 모르네. 인터넷 쇼핑몰은 사진이 제일 중요한 건데 당연히 사진 촬영 장소에 투자를 많이 해야지. 나 조만간 유럽에도 한번 다녀오려고. 우리나라에서 찍는 것보단 유럽 길거리에서 찍으면 좀 더 멋있을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시누이가 그렇게 얘기하자 옆에서 시매부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러더군요. 아휴, 누가 보면 매출 몇백억씩 나오는 쇼핑몰 사장인 줄 알겠네. 처음엔 최대한 돈 아끼면서 소소하게 시작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매출도 없는데 무슨 사진 찍으러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어. 당신 쇼핑몰 한다는 핑계로 여행 다니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사실 저도 심애부랑 똑같은 생각이긴 했습니다. 제가 쇼핑몰을 안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쓸데없이 과도한 지출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심애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서 시모가 심애부한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넨 우리 딸이 잘해보겠다는데 왜 초를 치고 그래? 원래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사업에 투자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설마 우리 딸이 그런 것도 모르고 시작했겠어?
아무리 투자여도 이건 심하죠. 이런 데서 사진 안 찍어도 옷 잘 팔리는 쇼핑몰 많아요. 이렇게 쓴 돈 다 메꾸려면 도대체 옷을 몇 벌을 팔아야 되는 거냐고요. 그런데 신우인 그 이후에도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더라고요. 하루는 또 자기 사진 찍으러 어디 가야 된다며 저보고 조카를 하루 맡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시매부는 지방 출장 가 있고 시부모님은 연세 때문에 힘들어서 안 된다면서요. 저도 조카를 좋아했기 때문에 맡아주기로 했는데 조카가 저희 집에 오자마자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외숙모네 집은 왜 이렇게 깔끔해요? 우리 집은 너무 지저분해서 아빠가 맨날 돼지우리라고 하는데 우리 엄마가 인터넷 쇼핑몰 한다고 물건 잔뜩 쌓아놓고 하나도 안 치우거든요. 아, 그래? 엄마가 많이 바쁘셨나 보다. 아참, 혜린아, 너 볶음밥 좋아하니? 외숙모가 볶음밥 해줄까? 우와, 네, 좋아요. 우리 엄만 내가 볶음밥 해달라고 해도 절대 안 해주거든요. 배고프다고 하면 맨날 과자 먹으라고 하고 과자 말고 밥 달라고 하면 그냥 밥이랑 김치밖에 안 줘요. 그래서 엄마랑 둘만 있는 것보다 아빠가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빠가 있으면 그래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거든요. 전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자기 딸한테 이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혜린이한테 들어보니까 형님이 바쁘다고 혜린이한테 너무 무심하신 것 같더라. 오죽했으면 혜린이가 우리 집에 매주 오고 싶다고 했다니까. 아유, 우리 누나 지금 사업하잖아.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뭘. 설마 우리 누나가 자기 자식한테 일부러 그랬겠어? 그런데 전 아무리 생각해도 신우의 행동이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같이 사는 시매부가 속 많이 썼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시매부의 속은 아주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도저히 못 참겠다며 시댁에까지 와서 이혼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저 이 사람이랑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 사치 부리는 거 감당하느라 그동안 돈을 얼마나 많이 쓴 줄 아세요? 게다가 지금 쇼핑몰 운영하는 것도 도대체 돈을 벌려고 하는 건지 돈을 쓰고 싶어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고작 몇만 원짜리 티셔츠 팔면서 코디한다고 명품백을 여러 개 사다가 사진 찍고 배경 하나도 예뻐야 된다면서 해외여행 가서 찍는 게 제정신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 우리 혜린이한테도 엄마 노릇 하나도 안 하고 있다고요. 저 이런 사람이랑 이제 같이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그런 줄 아세요. 시매부는 그렇게 소리치고선 아예 나가버리더군요. 그렇게 신우인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혼당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이혼당할 만했는데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은 조카까지 뺏긴 신우이가 안쓰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신우인 이혼 후에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하루는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는 거예요. 올케, 혹시 올케가 갖고 있는 명품백 중에 괜찮은 거 없어? 나 이번에 예쁜 원피스 하나 출시하는데 명품백이랑 코디하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올케한테 없으면 올케 친구들한테라도 얘기해서 빌려주면 안 될까? 형님, 저 명품백에 관심이 없어서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친구들한테도 빌려달라고 얘기 절대 못해요. 아, 진짜 째째하게 이럴 거야? 아휴, 그럼 혹시 아는 동생들 중에서 모델할 만한 사람은 없나? 전문 모델 구하려니까 너무 페이가 비싸더라고. 얼굴 좀 반반하고 날씬한 20대 여자면 좋겠는데. 내가 페이는 제대로 못 쳐주지만 나중에 우리 쇼핑몰 커지면 내가 올케한테 한턱 제대로 쏜다고 약속할게. 형님, 모델이 필요하면 제대로 돈 주고 쓰셔야죠. 제 주변에 모델할 만한 사람도 없지만 페이도 제대로 못 준다는데 형님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한테 이런 부탁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나이 먹은 사람이 왜 저렇게 생각이 없고 철이 없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 시누이만 아니었으면 절대 상종하고 싶지 않은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생각 없이 돈만 쓸 줄 알았던 저희 시누이와는 다르게 한평생 피땀 흘려 일하며 차곡차곡 돈을 모으신 저희 엄마께선 정말 큰 결실을 맺게 되셨어요. 제가 결혼한 지 5년쯤 됐을 때 저희 엄마가 순대를 팔아서 번 돈으로 저희 동네에 3층짜리 건물을 하나 사게 되셨거든요. 물론 지방이라서 서울처럼 비싼 건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말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엄만 기존에 운영하시던 순댓집을 새로 산 건물 1층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그 건물로 이사간 순댓집이 개업을 하기 전 가족끼리 다 같이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제 여동생은 엄마한테 케이크를 주면서 이러더라고요.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젠 이 건물에서 월세도 받을 수 있으니까 장사 쉬엄쉬엄 하세요. 정 힘들면 순댓집도 그냥 다른 사람한테 팔고 월세만 받으시던지요. 아유, 그래도 내가 아직 이렇게 정정한데 몸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일해야지. 난 평생 일하면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쉰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몸이 근질거리더라고. 저와 같이 축하 파티에 갔던 남편도 저희 엄마한테 이러더군요. 어머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머님도 이젠 안 부럽지 않은 건물주 되신 거예요. 전 어머님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엄마네 순댓집이 워낙 단골이 많아서 그런지 위치를 옮겼는데도 계속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원래 있던 단골 손님들도 계속 찾아오시고 근처 직장인이나 학생들도 많이 먹으러 왔습니다. 전 엄마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장사를 하게 되셔서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엄마네 순댓집이 새로 오픈한 지 열흘 정도 됐을 때였어요. 엄마가 저한테 전화해선 이러시는 겁니다. 고은아, 내가 너한테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사부인께서 우리 순댓집에 너무 자주 오신다. 하루가 멀다고 지인들 데리고 와선 맨날 외상하고 가시는데 아주 골치 아파 죽겠어. 게다가 와선 또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있던 손님들도 다 도망갈 수준이다. 사돈이라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래서 참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지 몰라서 걱정이구나. 아휴, 사부인 원래 이런 성격이시니? 예전에 봤을 땐 점잖으신 것 같더니만. 전 그 얘기를 듣고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모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정중하게 그러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모가 오히려 저한테 짜증을 내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사돈 좋다는 게 뭐니? 내가 안사돈에 순댓집 새로 오픈하셨다길래 지인들 데려가서 홍보해 준 거잖아. 그리고 원래 식당은 시끌벅적해야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그럼 그건 그렇다 치고 왜 계속 외상을 하시는 건데요? 물론 가족들한테 돈 안 받고 몇 번 대접할 수는 있지만 어머님이 지인들까지 너무 많이 데려오셔서 저희 엄마가 좀 힘드시대요. 그러니까 다음부턴 외상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시모가 엄청 기분이 나빴는지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군요. 전 엄마가 안 그래도 바쁜데 이런저런 일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 그 주 주말에 일을 도와드리러 가게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날은 시모가 순댓집에 안 오더라고요. 대신에 더 끔찍한 사람이 순댓집에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한창 손님이 들이닥치다가 잠깐 텀이 생겨서 한숨 돌리던 그때 누군가가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 익숙한 모습을 보고 뒤로 나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바로 오래전에 엄마랑 이혼한 아빠였거든요. 엄마가 건물을 산 걸 어떻게 알았는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이야, 당신 진짜 능력 있네. 어떻게 순대 팔아서 이런 건물을 샀대? 뭐야, 이 미친 인간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당장 여기서 안 나가? 아유, 왜 이래? 그래도 한땐 한 입을 덮고 살던 전 남편한테 너무 쌀쌀 맞은 거 아니야? 아유, 됐고. 나도 긴 말하면 입 아프니까 그냥 용건만 얘기하지. 당신 이제 건물주 됐으니까 돈 많지? 내가 그래도 고은이랑 지은이 아빠인데 당신 재산 딱 반만 나한테 나눠줘. 반 나눠줘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 미쳤어? 애 아빠 노릇도 한 번 안 한 인간이
이제 와서 나보고 재산을 반을 나눠주라고? 너 당장 여기서 나가. 너 같은 놈 얼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도 토 나오니까 당장 나가라고. 엄마가 그렇게 발악하면서 소리 지르는데 저까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빠를 문 쪽으로 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우리 엄마가 순대 팔아서 번 돈 다 가져다가 술집 여자들한테 다 퍼주고 우리 엄마한테 손찌검같이 한 인간이 여길 어디라고 찾아와? 당신이 사람이야?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당장 나가라고. 야, 김고은, 너 지금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빠 좋아하시네. 내 인생에 아빠라는 존재는 없어. 나한테 부모는 우리 엄마뿐이야. 당신이 내 인생에 이렇게 나타난 것조차 끔찍하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그렇게 저는 아빠를 억지로 식당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엄만 옛날 기억이 다시 생각나셨는지 바닥에 주저앉아 우시더라고요. 그걸 지켜보는 저도 너무 가슴이 아파서 엄마랑 끌어안고 같이 울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건물을 산 이후에 파리처럼 꼬이기 시작한 건 아빠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가 건물을 샀다는 걸 남편한테 들었는지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이러는 거예요. 애미야, 나 요즘에 용돈이 좀 부족한데 용돈 좀 팍팍 올려주면 안 되겠니? 어차피 안서동께서 건물 주니까 나중에 그 재산이 다 너한테 돌아올 거잖니? 어머님, 그 건물은 저희 엄마 거지 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용돈을 못 올려드려요. 게다가 이번엔 시누이도 정말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예전엔 시외부 돈으로 사치를 했었는데 이젠 돈이 없으니까 저한테 돈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올케,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레스토랑이 하나 있거든? SNS에서 보니까 분위기도 엄청 좋고 음식도 고급스럽게 잘 나오더라고. 나 거기서 맛있게 식사하면서 사진 좀 찍고 싶은데 올케가 한턱 쏘는 거 어때? 그래도 올케가 그 정도 살 능력은 되잖아. 형님, 그런데 가고 싶으시면 형님 돈으로 가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형님이 지금 그런 비싼 식당이나 갈 때예요? 쇼핑몰도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혜린이 양육비도 밀리고 있다면서요. 저 같으면 그런 식당 찾아볼 시간에 아르바이트라도 하겠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뿐 아니라 이제 남편까지도 절 무슨 ATM 기기로 아는 것 같더군요. 한 번은 남편이 다짜고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 나 이번에 우리 아버지랑 둘이서 비싼 등산복 좀 세트로 맞추려고 하는데 오늘 백화점 가기로 했으니까 당신 카드 좀 줘봐. 뭐? 아버님이랑 백화점 가는데 왜 내 카드를 달래? 당신 카드로 사면 되잖아. 에이, 나 같은 월급쟁이 카드보단 미래 건물주인 당신 카드가 훨씬 낫지. 어차피 당신은 지금 카드 많이 써도 나중에 장모님한테 건물 물려받으면 다 메꾸고도 남잖아. 참나, 당신네 집 식구들 전부 다 미친 거야? 왜 우리 엄마가 건물 사고 나니까 다들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나한테 돈 내놓으라는 건데 다들 나한테 뭐 돈이라도 맡겨놨어? 아니, 그냥 카드만 한번 빌려달라는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아이, 진짜 치사하게 뭔 얘기도 못하겠네. 그렇게 주기 싫으면 주지 마. 우리 아버지가 이 얘기 들으시면 며느리 잘못 얻었다고 속상해 하시겠다. 저는 시누이가 개념 없는 사람인 건 진작에 알았지만 이렇게 시댁 식구들 전체가 거머리로 변할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산 건물을 자기들 걸로 아는 건지 아주 단체로 시커먼 속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건물을 산 지 2달 반쯤 되었을 때 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시모랑 시누이가 주말에 저희 집에 찾아와선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미야,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사부인네 건물 2층이랑 3층이 아직도 비어있더라. 그래서 말인데 그 비어있는 2층, 3층을 우리 딸한테 임대해달라고 하는 건 어떠니? 우리 딸이 이번에 쇼핑몰 확장 좀 하려고 한다는데 영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네? 저희 엄마 건물에서 형님이 쇼핑몰 하신다고요?
아니, 저희 엄마 건물 월세가 얼마인지는 알고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뭐 알아볼 필요가 있나? 가족끼리 임대하는 거니까 그냥 싸게 해주면 되지. 내가 생각해보니까 보증금 1,000만 원에다가 월세 30만 원씩 하면 되겠더라. 2층이랑 3층 둘 다 쓰니까 총 월세 60만 원이면 딱이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시모가 무슨 장난이라도 치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건물 2층과 3층을 통으로 임대하는데 월세 60만 원이 말이나 되나요? 요즘 7평짜리 원룸도 월세가 기본 3, 40만 원은 하는데 그렇게 넓은 공간 2개 층을 고작 60만 원으로 쓰겠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황당하더군요. 어머님, 아무리 가족이어도 양심이 있지 그 금액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희 엄마 건물 2, 3층을 쓰고 싶으시면 건물주인 저희 엄마가 먼저 월세를 제시해야지 왜 어머님 마음대로 정해서 통보하시는 건데요? 아니, 가족끼리 서로 좀 돕고 살자는 거지. 아니면 사돈끼리 한번 믿고 월세 없이 그냥 무상으로 해주면 더 좋고. 그래, 옳게. 어차피 임차인도 잘 안 구해주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서로서로 좋은 거 아니야? 사실 나 이번에 수영복도 같이 팔기로 했거든. 그래서 재고도 좀 쌓아두고 포장도 하고 하려면 좀 넓은 공간이 필요해서 말이야. 그래서 2층은 창고랑 배송 업무하는 공간으로 쓰고 3층은 내 개인 사무실로 쓰려고. 내가 그래도 인터넷 쇼핑몰 사장인데 어엿한 개인 사무실 하나는 있어야지. 신우이는 맨날 적자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무슨 대단한 사업가 행세를 하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그 말에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야,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다. 여보, 얼른 장모님한테 말씀드려. 우리 누나가 거기 들어간다고 하면 장모님도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 우리 장모님 이제 다달이 월세 60만 원씩 받게 되셨으니 엄청 신나시겠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한테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다들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 건물 저희 엄마가 몇십 년 동안 순대 팔면서 한 푼 한 푼 모아서 마련한 건물이에요. 저희 엄마 그동안 돈 아낀다고 옷 한 벌 제대로 안 사 입으시고 사치 한번 부려본 적 없는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다들 우리 엄마가 그렇게 피땀 흘려 노력할 때 도와주신 거 하나도 없으면서 너무 뻔뻔하게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쇼핑몰 할 자리가 필요하면 제 돈 주고 임대할 생각을 하셔야죠. 돈이 없으면 사돈이란 이유로 터무니없이 깎아달라고 할 게 아니라 그 돈에 맞는 허름한 사무실이라도 구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 옳게. 진짜 왜 이래? 가족끼리 좀 깎아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소리까지 지르고 난리야? 깎아달라고 한 금액이 한두 푼이었어야죠. 건물 2, 3층을 통째로 쓰면서 월세 60만 원 내겠다는 얘긴 그냥 공짜로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형님 맨날 돈 펑펑 쓸 줄만 알지 돈 벌 줄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60만 원도 제때 내긴 할지 누가 알아요? 저는요, 오늘 들은 얘기 절대로 저희 엄마한테 전달할 생각 없어요. 제 선에서 이미 아웃이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 사람들과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다행히 남편도 그날 이후로 그 얘기를 저한테 다시 꺼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한 발짝 물러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 주말에 엄마한테서 정말 황당한 전화가 오더군요. 예, 고은아. 사부인이 우리 식당에 찾아와선 이상한 소리를 하신다. 너랑은 얘기 다 끝났다면서 나보고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니?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기겁을 하며 엄마의 순댓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까 시모랑 신우이랑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무슨 종이를 들이밀고 있더라고요. 성큼성큼 걸어가 그 종이를 뺏어서 읽어본 전 눈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아예 자기들끼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선 저희 엄마한테 도장만 찍으라고 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저랑은 얘기 끝났다면서
거짓말까지 했더군요.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다들 지금 미쳤어요? 이젠 이딴 계약서까지 써와서 우리 엄마한테 들이밀겠다 이거예요? 게다가 나랑 얘기 다 끝났다는 소린 도대체 뭐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지어내면서 우리 엄마 건물을 욕심내는 거냐고요? 너 지금 시애미 앞에서 소리 지르는 거니? 너 지난번에도 그렇게 화내고 나가버리더니만 이제 보니까 아주 버릇없는 애였구나. 그래요. 저 버릇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도 사람 봐가면서 예의 차리거든요. 어머님이 먼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니까 제가 버릇없게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거 아세요? 저는 버릇만 없지만 어머님이랑 형님이랑 이 인간은 생각도 없고 염치도 없고 뻔뻔하기까지 한 사람들이라고요. 아주 왕거머리가 따로 없다고요. 뭐야?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네. 못하는 말 없는 건 어머님이시겠죠. 우리 엄마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셨으면 이런 짓까지 하세요. 우리 엄마가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혜택 주려고 여태까지 피땀 흘려 일한 줄 아세요? 어머머, 얘 좀 봐. 너 지금 당신 같은 사람이라고 했니? 그런데 그때 남편이 목에 핏대까지 세우면서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지금 버릇없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피도 눈물도 없이 안 된다고만 하니까 내가 먼저 계약서 써서 여기 오자고 한 거잖아. 그런데 당신이 왜 우리 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동안 자식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내가 자식으로서 그 정도도 못해줘? 당신도 자식이면서 왜 내 마음을 이해 못하냐 말이야. 야, 너네 엄마만 고생했냐? 우리 엄마도 고생 엄청 많이 했어. 그리고 너네 엄마가 고생했으면 자식인 네가 알아서 챙겨드려야지. 왜 뜬금없이 우리 엄마 재산을 가지고 이러는 건데? 그렇게 효도가고 싶으면 네 돈으로 해, 네 돈으로. 한평생 고생하신 우리 엄마 등쳐먹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슨 장모님을 등쳐먹었다고 그래. 장모님은 이제 건물주니까 여유로우시잖아. 그럼 이 정도는 베푸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너 같은 인간들한텐 한 푼도 못 베풀어. 너한테 베풀 수 있는 건 딱 이 정도가 끝이야. 알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옆 테이블에 손님이 먹다 남긴 김밥과 순대를 손으로 집어서 남편한테 확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인상을 확 쓰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너 미쳤어? 이게 어디서 음식을 던지고 난리야? 네가 베풀어 달라며? 그래서 베풀 만큼 베푼 거니까 그거 먹고 꺼져. 다신 우리 엄마 건물에 눈독 들이지 말고. 알았어? 아이 진짜 성질도 더러워 죽겠네. 그래 간다 가. 너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너 오늘 나랑 우리 어머니한테 함부로 한 거 후회하게 해줄 거야. 남편은 그렇게 큰 소리치고선 시모랑 시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하지만 진짜로 후회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어요. 저는 그날 집에 가서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이 저희 엄마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말도 안 되는 계약서를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늦게 들어온 남편한테 그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걸 읽어보고선 아주 기겁을 하더라고요. 뭐야?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나보고 전 재산 다 당신한테 넘기고 한 달에 500만 원씩 용돈을 지급하면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며느리 노릇하겠다고? 게다가 생활비는 별도라니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왜? 내 딴에 많이 생각해서 쓴 거야. 내가 당신 같은 사람 참아주면서 살려면 그 정도 요구해도 되는 거 아니야? 참나, 말이 되는 걸 요구해야지. 내 월급이 500만 원이 안 되는데 무슨 당신한테 용돈을 500만 원씩 주라는 거야? 내가 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계약서는 처음 본다. 그래? 난 그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계약서 이미 봤는데 너도 우리 엄마한테 무슨 개떡 같은 계약서 들이밀었잖아. 넌 되고 난 안 된다 이거야?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 사람이 정도라는 게 있어야지. 참, 네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웃겨 죽겠네. 그래서 그 계약 조건을 못 지키겠다 이거지? 그럼 이혼해. 난 그래도 너한테 기회 준 건데 네가 싫다고 하니까 협상 결렬이야.
뭐? 이혼하자고? 당신 지금 그거 진심이야? 그래, 진심이야. 너네 집안 식구들 하나같이 다 거머리 같아서 지긋지긋해 죽겠거든?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참고로 나 한 번 결정하면 마음 안 바꾸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딴소리 하지 마. 알았어? 여보, 이건 아니잖아. 여보. 저는 남편 목소리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저희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엔 남편한테 이혼을 신청하고 계속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시부가 저한테 전화해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미야,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기로 했다는 거 거짓말이지? 부부가 그렇게 쉽게 이혼하는 거 아니다. 그나저나 우리 딸이 사부인네 건물 2, 3층을 싸게 임대해달라고 했다며?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라서 나 같아도 기분 나빴을 것 같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우리 딸이 얘기한 건 없던 일로 치고 사부인네 순댓집 연매장이나 나한테 해줘라. 거기도 비어있던데 내가 거기서 복권방이나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서. 뭐라고요? 아버님까지 진짜 징글징글 하시네요. 저희 엄마 가게 옆자리를 왜 아버님한테 해드려 하는데요? 그냥 작은 거 하나 해주고 서로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거지. 괜히 사돈지간에 치사하게 굴어서 좋을 거 없잖니.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그거 해주고 퉁치는 걸로 하자꾸나. 야, 진짜 아버님네 집안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한 명도 안 빼고 이렇게 거머리 같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복권방이 하고 싶으시면 아버님이 직접 돈 벌어서 하세요. 아시겠어요? 어쩜 가족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지 너무 어이가 없어 몸서리까지 쳐지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저와 이혼하면 그 건물이 날아간다고 생각했는지 계속 저한테 애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그래도 이혼은 아니잖아. 우리가 그래도 자식을 둘이나 낳고 산 부부인데 잠깐 싸웠다고 어떻게 이혼하자는 얘기까지 꺼낼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잠깐 싸웠다고 이러는 줄 알아? 내가 너랑 계속 같이 살다간 뼛속까지 다 뜯어먹힐 것 같아서 이혼하는 거야. 알아? 그러니까 잔말 말고 이혼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그런데 뻔뻔한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모가 혼자 저희 엄마네 순댓집에 찾아와선 이랬다는 거예요. 사부인,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 건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 딸 이혼하고 나서 양육비를 보내줘야 되는데 쇼핑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랬어요. 우리 딸이 워낙 사치도 심하고 사업머리도 없어서 여태까지 번 돈이 워낙 없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희 딸한테 쇼핑몰 같은 거 때려치우라고 할 테니까 사부인네 가게에서 일이라도 시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딸도 이제 스스로 돈 벌어서 양육비 정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번엔 저희 엄마가 참지 않고 똑같이 맞받아 치셨대요. 이 보세요. 본인 딸 제대로 안 키워놓고 왜 저보고 받아달라고 하십니까? 본인 딸이 사람 구실 못하고 살면 딸 자식 잘못 키운 그쪽이 알아서 하셔야죠. 사부인, 그래도 우리가 아직 가족이지 않습니까? 제 딸이면 사부인 딸이나 마찬가지인데 저희 딸 한 번만 여기서 일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참나? 아이 그쪽 딸이 왜 제 딸이나 마찬가지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 없고 책임감도 없는 딸을 딸로 두지 않아요. 그쪽 딸이 진짜로 제 딸이었으면 지인직에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 혼쭐을 내줬을 겁니다. 그나저나 지금 이 장부 보이시죠? 어차피 우리 딸이 그쪽 아들이랑 이혼하면 남남인데 여태까지 외상으로 먹은 순댓값이나 내놓으세요. 그쪽이 여태까지 지인들 데려와서 외상으로 먹은 게 자그마치 39만 원이거든요. 당장 안 내놓으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오늘 중으로 입금하세요. 엄만 그렇게 말하고선 울며 불며 애원하는 시모를 식당 밖으로 내쫓아버렸대요.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이 무섭긴 했는지 그날 바로 외상값을 입금하긴 했답니다. 그 후에도 계속 남편이 저한테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저는 가차없이 잘라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한 지 5년 반 만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남편과 재산 분할을 하고 친정으로 들어가 애들을 키우면서 살았어요. 주말엔 엄마네 순댓집에 가서 일을 도와드리는데 엄마 오붓하게 일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엄마네 식당에서 순대랑 김밥 먹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할머니, 저 순대 더 먹을래요. 이거 쫄깃쫄깃한 거 더 주시면 안 돼요? 쫄깃쫄깃한 거? 허파 말하는 건가 보구나. 아유, 역시 우리 손주라 그런지 내장 종류도 잘 먹네. 자, 할미가 음료수도 줄 테니까 목 안 맥히게 천천히 먹어라. 알았지? 그런데 저희 엄만 제가 이혼한 게 내심 마음에 쓰이셨는지 하루는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고은아, 아무래도 네가 날 닮아서 남편 복이 없나 보다. 이 엄마가 너한테 좋은 것만 물려줬어야 되는데 그러나 안 좋은 걸 물려줘서 정말 미안하구나. 엄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나한테 안 좋은 걸 물려준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착하게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까 편하게 살려고 하는 더러운 거머리들이 달라붙은 것 뿐이에요. 그래도 이젠 거머리들 다 깨끗하게 청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젠 우리만 생각하면서 살면 돼요. 그래, 네 말대로 우리 주변에 있던 거머리들 다 청소하니까 나도 아주 속이 시원하구나. 이제 나도 너랑 우리 손주들 보면서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련다. 엄마가 번 돈을 탕진하면서 망나니로 살던 저희 아빠라는 사람과 저희 엄마의 재산을 본인들 건 줄 알고 욕심내던 전 시댁 식구들이 없으니까 정말 편하고 좋더라고요. 저도 앞으로는 애들도 잘 키우고 직장도 열심히 다니면서 저희 엄마처럼 차곡차곡 돈을 모을 생각이에요. 저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저희 애들한테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거든요. 이제 이혼한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요즘처럼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엔 궁금해서 전 시누이가 운영하던 쇼핑몰을 인터넷에 검색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마 망한 것 같은데 언젠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한다는 사람이 돈을 벌 줄은 모르고 쓸 줄만 아니까 그 사업이 절대 잘 될 수가 없죠. 반면 저희 엄마의 순댓집은 아직도 잘 되고 있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단골 손님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던 2, 3층이랑 엄마네 식당 옆 매장에도 새로 임차인이 들어왔답니다. 다들 좋은 분들이라 저도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꼬박꼬박 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아무런 노력도 없이 남의 것을 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타겟이 저랑 저희 엄마가 되는 바람에 한동안 골치가 아팠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사람을 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갖고 싶은 게 있다면 남의 것을 욕심내지 않고 스스로 노력해서 쟁취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저희 애들한테 늘 남의 것을 욕심내지 말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전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올해도 많이 지나갔는데 남은 2024년을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